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영빈관 신축 예산 878억 원에 대한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윤석열 하루 만에 취소하라고 지시하면서 사안이 일단락될 줄 알았나 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끝날 일은 아니죠. 일단은 영빈관 신축 누구의 지시로부터 실행에 옮기려 했느냐, 일단 그 부분이 해명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7시간 녹취록에서 김건희가 영빈관 옮길 거야 라고 말한 부분이 실행으로 옮겨지려 했다는 부분에서 사실상 김건희 말 한마디에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국정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사안의 심각성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비단 이 사안뿐만 아니라 이미 김건희의 영향력은 여러 차례 드러났습니다. 주변 지인들과 측근들 대통령실에 대거 사적 채용하는가 하면 관저 리모델링 공사에도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줬다는 의혹 등등 불과 4개월 만에 여기저기 싸지른 편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영빈관 신축 예산을 취소했다고 해서 김건희의 영향력이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서 앞으로도 김건희가 국정에 개입할 수 없게끔 제도권 안에 들어와 관리를 받든지 아니면 본인 말대로 조용히 내조만 하면 문제가 안 될 텐데, 문제는 윤석열과 김건희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다는 것이고, 윤석열 역시도 김건희만큼은 본인도 컨트롤을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거란 겁니다.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국민들은 영빈관 신축 이슈와 관련해서 이구동성으로 따가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윤석열에 대해서만큼은 똥도 먹을 기세인 권성동이 거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권성동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입을 털었습니다. 저는 선진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새로운 영빈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민의를 세심하게 살피려는 대통령의 결정 또한 존중한다. 민주당은 정쟁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선 신축 비용 878억 원을 두고 시비를 걸었다. 나랏빛 1천조 시대를 만든 민주당이 세금 낭비를 운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세금을 필요한 곳에 쓰면 무엇이 문제냐? 무엇보다 영빈관 신축에서 비용이 문제라면 철회만큼은 쌍술 들고 환영했어야 된다. 그런데 민주당은 갑자기 영부인이 영빈관 신축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집단적 망상에 빠져 특검을 외치고 있다. 결국 영부인과 특검을 연결시키려는 레토릭으로 세금을 이용한 것이다.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당대표 부부에 대한 수사를 영부인 특검으로 물타게 한다는 강박일 뿐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비루한 강박으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재명 당대표를 손절하는 것 뿐이다. 모든 정치 행보를 이재명 제일주로 하고 있으니 허구한 무리수만 두고 있는 거 아니겠냐. 그저 애처로울 따름이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권성동이 이렇게 입을 털어주니까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알아서 똥볼 차주고 이슈 계속해서 올려주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땡큐죠. 써야 할 곳에 세금을 쓰는데 무슨 문제냐입니다. 사람 눈에는 똥으로 보이는데 뭐 눈에는 먹이로 보이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김건희가 영빈관 신축을 지시한 거 아니냐는 집단적 망상에 빠져 있답니다. 이 소리는 민주당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국민 모두에게 망상에 빠져 있다고 한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왜냐? 국민들 역시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뚫린 입이라고 막 짓거리고 있습니다. 멀쩡한 청와대 영빈관 놔두고 고작 5년짜리가 사용하기 위해 혈세 1,000억 원을 들이는 게 무슨 문제냐고 말하는 국힘당 원내대표 클래스. 변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저 윤석열만 빨아주면 된다는 무식한 생각이 가득하니까 저런 주장들을 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다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클래스. 국민의 민심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 클래스. 나대면 나댈수록 국민의 비판은 더 거세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영빈관 신축이 철회가 됐다 해서 과연 저들이 포기할까요? 최동석 노동인사연구소장 이렇게 말합니다. 두고 봐라. 또 다른 꼼수 부릴 것이다. 얘네들은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해왔다. 정직성은 타고나는 것이다 라고 한마디로 후려쳤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DNA는 속일 수가 없지요. 분명 또 다른 꼼수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채우고자 하는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지켜보면 알게 되겠죠. 정직하면 이명박인데 이명박의 수십 수백 배는 더한 자들이 정권을 잡았으니 사방팔방에서 구린내가 차고 넘칠 것입니다.
자, 한편 김건희 특검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국민들과 정치권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면담을 제안했습니다. 조정훈은 의원실로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등 따끔한 질책들을 달게 받고 있다. 많은 시민들께서 저와 직접 통화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저희 의원실의 보좌진이 진땀을 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저에 대해 오해하는 분들도 종종 계셔서 해명하느라 보좌진이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고 한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한다. 어떤 분은 11번째 전화를 걸고 나서야 통화가 가능했다는 분도 계시고 SNS에 익숙하지 않아 전화 말고는 의견을 주실 방법을 모른다는 분도 계셨다. 해서 현장에서 여러분의 진짜 목소리를 들으려고 한다. 오해가 있으시다면 오셔서 푸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직접 답변을 들으실 수 있다. 다만 3가지만은 지켜달라. 욕설과 고성은 지양해달라. 오시는 순서대로 5분간 대화하실 수 있다. 특검 외에 민생에 대해서도 말씀해달라. 국회 앞 작은 카페에서 여러분 기다리겠다. 날짜, 대상, 장소까지 오픈을 했습니다. 참 많이 컸습니다. 나랑 얘기하고 싶으면 니들이 와라. 뭐 이런 겁니다. 이번 기회에 본인 몸값을 키워보겠다라는 꼼수도 있어 보이고, 현장에서 직접 만나야만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지금처럼 문자나 메일, SNS를 통해서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는 시대에 그것도 가장 바쁜 금요일 오전으로 시간을 잡다니, 그렇다면 직장인이나 바쁜 사람과는 소통을 안 하겠다는 그런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오해는 무슨 오해입니까? 김건희 특검 반대에 무슨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조정훈이 어떤 자인지는 지난번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힌 데서 더 확연해집니다. 조정훈의 입장은 적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겠다고 말한 점. 둘째,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핵심 중 하나인 전관예우를 없애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임명이 된다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검사들 말 아주 그냥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준이니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같지 않습니다. 시간이 되시고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들 조정훈 낯짝 보면서 시원하게 후려치시면 될 듯합니다. 그래도 모르는 척하는 것보다는 직접 듣겠다고 하니까 그나마 노력이 가상해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